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 그리고 방송 3법이 통과됐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리고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가 됐는데요. 오늘 오전 민주당이 의안을 철회했습니다. 앞으로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관련해서 오늘은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를 맡고 계신 조승래 의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전화 통화는 자주 했는데. 아, 그러네요. 예, 예, 저희 편의점 첫 방문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일단 제가 편의점보다 동네 슈퍼를 좋아해서. 그 동네는 슈퍼가 많아요? 그럼요. 주로 편의점보다 슈퍼가 좀 더 싼가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럼요. 그렇죠. 약간 또 정감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도 취재 편의점은 좀 국회 앞이니까. 알겠습니다. 예. 바로바로 예. 뭐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알겠습니다. 들러주시면 예, 저희가 정보 장터를 이렇게 열어놓고 늘 의원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저희 그 편의점 내 점주님들 그리고 또 저희가 왕단골로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뭐 뜨거운 연대 인사 한 말씀 하시죠. 예, 처음 오셨으니까. 예. 취재 편의점 그 시청자 여러분, 예, 네. 처음 인사드려서 반갑고요. 우리 그 장윤선 기자님은 항상 이렇게 전화하셔가지고 이러저런 취재를 하실 때 보면 흔하게도 날카롭고 또 폭넓은 또 취재력을 바탕으로 해서 또 분석력도 뛰어나시고 아이고 아닙니다. 운영하시는 이 유튜브 이 채널이 아마 그 독자들 시청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그 정치 정보나 시사 정보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아이고. 저도 좀 가끔 나와서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역풍이다님께서 조승래 의원님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하여튼 하여튼 뭐 현안이 많아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취소를 했습니다. 의안 예, 취소. 이게 의안 취소.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냐 이게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 불법이다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는 겁니까? 그렇죠. 그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겠지만 네. 실제로 그 이번에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은 어제 본회의에 이제 보고가 됐고, 네, 그러니까 보통 안건이 성립되는 과정 그렇습니다. 제출을 하면 네, 보고를 하고, 예, 그다음에 안건이 상정이 되고, 예, 상정에 따른 뭐 토론을 진행하고, 예. 그다음에 표결 처리를 하고, 예. 표결 처리에 대해서 가결, 부결에 따라서 예. 가결되면 당연히 방통위원장 이제 탄핵안이 가결된 거니까 그렇죠. 예. 그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예. 헌법재판소로 소추돼서 보내지는 예. 것이고요. 만약에 예. 부결되면 뭐 그 자체로 그냥 안이 끝나버리는 것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 의안이라 하면 네. 제출 가지고 의안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에 안건으로 성립되는 거. 그러니까 네. 상정됐을 때부터를 의안이라고 얘기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네네. 국민의힘에서는 뭐 제출 자체가 의안이기 때문에 이미 네. 그것은 그 무효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제 국회 의사국이나 이런 데서 네. 확인했고 그 결과 지금 이제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처리하는 것은 네. 국회법상 일사부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건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다시 이제 취소를 했으니까 재제출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언제 합니까? 그 이제 탄핵안 등 인사에 관련된 안건은 이렇게 됩니다. 네. 제출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고가 되고 예. 보고 후에 그 24시간 이내에 보고 및 그렇죠. 상정이 되고 예. 그 이후에 72시간 이내에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 예.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표결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본회의가 72시간 이내에 두 번의 본회의라는 것이 확보가 돼야 되는 확보가 돼야 되는 예,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어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방송 3법 노란봉투법을 처리하면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됐을 경우에 예. 72시간을 훨씬 넘겨서 진행될 그렇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제출을 해서 토론하자고 했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 합의된 의사 일정으로는 네.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네. 11월 30일
12월 1일 예. 그렇게 이틀 합의된 본회의가 예. 있습니다. 예. 그때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때 예산안과 더불어서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도 같이 상정해서 처리할 계획이다. 아마 그때는 그 예산안뿐만 아니라 예산 부수 법안들 네. 그리고 뭐 기타 다른 법률들까지도 아마 될 것이고요. 예. 거기에 이제 기타 제기되는 의안들에 대해서까지 함께 논의되고 처리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일각에서는 그 민주당에서 좀 차라리 좀 일정을 늦추든지 아니면 좀 땡기든지 왜 어제였을까? 예, 이제 72시간이 확보가 안 되는데 그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것을 몰랐던 거 아니냐라는 기자들의 추측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 이제 기자분들의 추측일 거고요. 예. 저희들은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요. 전략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만약에 필리버스터를 처리할 경우 예. 아니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예. 예를 들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않고 일찍 끝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럴 경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예. 있거든요. 그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예를 들면 필리버스터를 안 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너무 짧게 해서 24시간 이후가 돼야 되는데 네. 이게 확보가 안 될 경우 어떡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24시간을 시간을 끌 거냐?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검토가 된 거죠. 그렇구나. 그럼요.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찌됐든 민주당이 그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확실하다. 확실히 밀어붙인다. 뭐 중간에 이것을 뭐 그냥 없던 일로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다. 없습니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면 제가 이제 그 여당이 없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좀 질문을 좀 드리면 식물방통위가 된다. 당장 11월 30일 날 그 저 뭡니까 MBN 문제 어떻게 예. 처리할 거냐. 예. 그때부터 불법 무허가 방송되는 거 아니냐. 이거 민주당이 책임질 거냐. 뭐 이런 등등의 비판을 합니다. 지금 이미 방통위는 네. 식물 방통위보다 훨씬 최악의 동물 방통입니다. 지금은 동물 방통이다. 자기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게 방통위를 설치했던 합의제 행정기관의 그런 그 설치 목적도 팽개치고 대통령 임명한 2명에 의해서 나머지는 다 쫓아내고 야당 추천 인사는 임명을 안 하고 그 결국은 대통령이 추천한 2명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왔던 거예요. 이 방통위가 식물 방통위랑 100배 위험하다. 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이 되면 1인 방통위가 되는 거잖아요. 이상인 부위원장이 혼자서 일종의 나홀로 방통위. 예. 예,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데 혼자서도 뭘 의결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법률상 그렇습니까? 그건 방통위라는 건 하나의 회의체고요. 네. 방송통신위원회 그 전원 회의체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예. 한 명 가지고 회의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방통위 스스로 자신들이 되게 우스워진 상황이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자기들이 자초한 거죠. 그러니까 한상혁 위원장을 쫓아낸 것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 뭐 김현 김효재 위원회 이제 후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안영환 위원이죠. 안영환 예. 위원에 대해서 후임을 저희들은 최민희 예. 위원을 이제 보낸 거 아닙니까 후보자를? 그렇습니다. 예. 근데 7달이 넘도록 임명을 안 했어요. 처음에 임명은 왜 안 했냐면 그 당시에는 김효재, 김현, 이상인 이렇게 3인 체제에 있다가 네. 최민희 의원을 임명할 것 같은 2대 2가 되지 않습니까? 예. 2대 2가 되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임명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맛대로 방송 정책 수적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이번 정부 한상혁 위원장을 쫓아난 이후로는 네. 이미 아주 기형적인 방통위가 된 거고요. 이런 걸 통해서 방통위를 운영해 그 사이에 KBS 이사장, 이사, 박문진 이사장, 이사, 예. 또 이제 급기어는 이제 KBS 사장 교체까지 예. 간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자기들 다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방통위가 법에 정해진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한 원인 제공은 대통령이 한 겁니다. 대통령 책임이다. 아, 그럼요. 예.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그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뭐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 거고 방통위는 사실상 유명무실화가 되면 그동안 소위 얘기하는 이동관 위원장이 생각했던 뭐 가짜 뉴스 대응부터 시작해서 총선을 앞두고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방송통신 정책에 상당히 빨간불이 켜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못하게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들을 하겠다고 하면이야 뭐가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네. 그런데 예를 들면 가짜 뉴스 대책만 하더라도 네.
저희들이 국정감사에서 숱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라. 법적 근거 없이 하는 것은 그건 위법인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방통위원장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적극 행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적극 행정. 예. 아니 적극 행정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적극 행정인 것이지 법적 근거 없이 하는 것은 그것은 위법이자 월권이다. 이게 핵심적인 탄핵 사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제 그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모습도 보면 제가 그걸 보면 야 역시 이동관 위원장은 현재 정부 여당이 권력 구도상에서 상당히 센 사람이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공당이 그 필리버스터를 해서 소위 말해서 네. 그분들의 언어대로 얘기한다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그 부당성 말도 안 되는 악법 네. 이것을 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 소상히 알리겠다고 네.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한 거 아니었습니까? 60명이나 신청을 그렇죠. 했어요. 예. 그런데 그거를 갑자기 없애버리고 완전 이동관 전면실에. 지키기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동관 위원장이 네. 그 현재 정부 여당 내에서 뭐 위상이 좀 세구나. 그 또 하나는 그만큼 정권 실세다. 네, 그렇죠. 예.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만큼 또 방송 장악에 대한 예. 그 집요함이 예. 느껴지는 것이죠. 예. 그 말씀 주신 대로 이동관 위원장이 이제 그 탄핵 발의가 된 다음에 국회 본회의장 앞에 로텐더홀 해서 기자들 상대로 뭐 본인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면서 대통령이 뭐 본인은 뭐 청와대나 어쨌든 뭐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니지만 이건 뭐 당연히 대통령께서 처리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방통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이거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요. 네. 그 방통위원장은 아주 민감한 방송 통신 사안을 다루는 또 제어각관을 가지고 있는 규제기관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회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장은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서 엄격한 정치 중립 의무를 부여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어제 그 본회의장을 나오면서 했던 그 발언을 보면 이게 엄청난 정치인의 발언입니다. 뭐 야당이 탄핵을 당할 것이라는 등 네. 그리고 민심이 탄핵. 그렇죠 민심으로 탄핵을 받을 것이라는 등 아니면 대통령에게 뭐 방통위가 또 의견을 냈대요. 방송 3법에 대해서 뭐 거부권을 건의한다 네. 등. 그러니까 그 국회의 그런 그 일종 그러니까 탄핵 소추는 이 사람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니 네. 헌재에서 그걸 좀 가려주십시오라고 일종의 징계 위에 회부하는 절차거든요. 네. 그러면 피징계자는 예. 아니 자기를 뭐 소명하고 변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아니 저는 뭐 죄진 게 없습니다. 예.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정치적 발언까지 하는 건데 네. 이분은 그게 방통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상임위 석상에서도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최민희 후보자뿐만 아니라 국회 추천목 두 분의 방통위원에 대해서 예. 우리 지도부에서 논의하고 있다. 저희 지도부라고 그러죠. 정확하게 저희 표현하면. 지도부. 저희 지도부. 그 어디 지도부? 그 저희 지도부가 어디입니까? 어디? 물어봤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용산을 얘기하는 거냐? 그것도 예. 아니래요. 그러면 그럼 여당이냐? 그것도 이제 얼버무리더라고요. 예. 그 얘기 뭐냐? 방통위원장이 예. 국회가 국회가 추천하는 후임 목소에 대해서 여당과 당정 협의를 했다는 얘기인데 이 가능합니까? 그건 불가능하니 이런 게 불법 핵심적인 아닌가요? 불법입니다. 핵심적인 탄핵 사유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정치적 발언을 자연인으로서 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소위 그 정치적 권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방통위원장은 예. 자기 소신대로 정치적 발언하는 그 권리가 제한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이건 그러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방송통신정책 규제하는 그렇습니다. 심의하고 규제하고 의결하는 기관 예. 아닙니까? 그런 기관의 수장이 우리 지도부 아니 저희 지도부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분이 자신이 지금 어디 서 있는지를 좀 존재론적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드는데 여하튼 지금 상황에서라면 이동관 방통위가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정책들은 사실상 언제까지 이게 탄핵이 발의가 돼서 소추안이 헌재로 넘어가면 최대한 얼마나 걸린다고 내년 뭐 총선 6개월 6개월 이내로 돼 있으니까요. 예. 네, 그렇고요. 예.
근데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관 위원장을 그렇게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밀어붙였던 것은 이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뭐 방송장악 기술자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터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예전만 또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제 물론 그 전에 이루어진 일이긴 했습니다만 방문진 이사장이라든지 네. 방문진 이사라든지 예. 사실은 그 가처분이 인용돼가 다시 복귀가 됐잖아요. 네. 벌써 MBC는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KBS는 진도가 좀 나갔는데 네. 그것만 봐더라도 사실 능력이 옛날보다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무리수를 줄 수밖에 없고 현장은 혼란에 빠지고 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그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이 돼서 방통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네. 두 가지가 필요한 것. 첫 번째로는 네. 이런 무리한 시도를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아니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은 뭐 네.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고 예. 아니 그 사이에 방통위가 정말로 고유한 자기 목적대로 역할을 하겠다라고 대통령이 생각한다면 예. 국회에서 추천하는 세 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세 분 추천해서 예. 거기서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에 맞게 예. 잘 논의해서 예. 합의해서 하면 되는 하면 거죠. 된다.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 국회에서 마음만 먹고 추천 절차 들어가면요 한 달이면 됩니다. 임명까지.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공백이 없어요. 그러면. 예, 그렇게 되면은 방통위가 뭐 공백을 가지고 그렇죠. 예, 문제될 것은 없다. 근데 지금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교묘하게 내년 총선 앞두고 이동관 위원장이 상당히 이제 급발진을 했던 여러 가지 이 정책적 요소가 있단 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YTN 매각 문제도 그렇고 지금 KBS 이텔레비전 문제도 그렇고 뭐 MBC 뭐 다 저희가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제 윤재혁 대표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취소하면서까지 이동관 위원장을 지켜서 하고자 하는 핵심 목표, 정치적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뭐라고 봐야 그렇죠. 될까요? 그거는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KBS, MBC 공영 방송을 네. 이제 장악하겠다라는 것이고 예, KBS는 어느 정도 뭐 결실을 맺었죠. 그러니까 김희철 사장을 해임하고 예. 박민 후보자를 아마 이제 오늘 중으로 뭐 발표를 할 것 같아요. 어제까지가 청문 보고서를 예. 보내달라고 한 기한이 어제까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발표를 할 것 같고요. 지금 예. 얘기로는 월요일날 취임식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요. KBS에서요? KBS 예. 벌써 이건 뭐 저 취임식 준비는요. 13일 날 취임한다는 것은 예. 벌써 한 달 전부터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KBS는 어느 됐는데 MBC하고 YTN 네.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문제 때문에 11월 달에 그 문제를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이 조급함이 예. 이동관 그 후보자를 예. 방탄하는 이제 그런 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핵심이다. 여당이 이동관 개인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방탄 행위를 한 거죠. 이게 뭐 용산에 방탄 정당은 네. 이제 민주당이 아니고 국민의힘입니다. 네. 이제는 국민의힘이 이동관 방탄 정당이 됐다. 그렇습니다. 네. 예, 이제 더 이상 방탄 얘기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근데 그 여당이 말이죠. 용산에서 무슨 연락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여당이 독자적으로 윤재욱 대표가 판단해서 이렇게 60명이나 준비하고 있던 필리버스터를 전격적으로 취소를 했을까요?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그 용산하고 그러니까 네. 그 뭐 당정 간에 뭐 좀 협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 가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다시 오래 할수록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기는 훨씬 편하거든요. 부담이. 그렇죠. 국회에서도 저렇게 끝까지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뭐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그걸 소위 반대 토론을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 토론을 포기하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이니까 사실은 그 조율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 토론을 생략한다는 것은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에 부담이 좀 더 간다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부담까지 감수하고 이동관을 지키겠다고 한 거니까 당연히 그거는 그 용산과 이 국민의힘이 협의를 당연히 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아니면 뭐 대통령이 오다 줬는지 모르겠고요. 대통령 오다일 수도 있다. 그것까지 모르겠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탄핵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 이제 검사 탄핵도 같이 진행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지금 정치권에서 들리는 얘기는 23일 그 국회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23일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탄핵 특검. 네. 특검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입니까? 그 부분은 이제 아직 그 원내에서 네. 그 내부적으로 어떤 그 결론을 갖고 있는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네. 아직 뭐 정확하게 결론을 낸 것 같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예. 아니, 제가 아는 한은 제가 잘 몰라서요.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그 지금 그 문제도 사실은 이렇게 더 이렇게 마냥 늦출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그 부분도 결론을 좀 내리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원내 지도부에서도 그런 전략을 고민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23일 날 특검 처리될 가능성, 쌍특검 처리될 가능성은 몇 %로 저희가 생각하면 될까요? 글쎄요. 퍼센테이지. 스테이지까지는 잘. 그것도 필리버스터로 네. 그 대상이구나. 할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구나. 그럼 벌써 이제 아까 어떤 보도를 보니까 그 쌍특검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겠다. 그런 얘기 나오지 그러면 않습니까? 지금 거부권이요. 양곡관리법, 그다음에 간호법, 뭐 노란봉투법, 그리고 방송법, 방송 쌍특검, 3법이죠. 방송 3법, 네. 쌍특검. 네. 그럼 벌써 6번째 거부권을 6번이나 다 6번에다가 8개가 되겠죠. 8개 쌍특검까지 법안에 하게 되면. 대해서 예. 법안을 이래도 됩니까? 근데 더군다나 예. 이 쌍특검은 예.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김건희 특검은 예. 그 대통령 배우자에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실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돼. 왜냐하면 네. 그 이해충돌 아닙니까? 거부권 행사하면 이해충돌이다. 이해충돌이죠. 예, 그러니까 그러네. 사실은 가족의 대통령한테 주어진 그 거부권 권한을 네.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제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척 사유가 있다. 제척 사유죠. 아. 자기 배우자인데. 배우자인데. 그러네요, 진짜. 그 제척 사유가 되기 때문에 예. 윤석열 대통령은 예. 그러니까 그 거부권 행사 거부권에 대한 판단 여부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 와이프에 해당한 문제이기 네, 때문에 예. 나는 좀 특수관계니까 나는 좀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네요. 그런 태도가 저는 당연히 온당하다고 보고 있죠. 그러면 거부권 행사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니까 네, 이건 당연히 그냥 시행될 수밖에 없게 되는. 근데 그렇게 하겠냐,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법조인이니까 예, 법조인. 법조인이니까 예. 이해충돌 예, 그리고 제척 회피 사유 예, 이런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뭐 다른 그 법 특검법 하나는 모르겠지만 네. 적어도 김건희 특검법은 네. 당신 스스로 제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기대는 하시겠지만, 예. 근데 오늘 뭐 이 그만둔 퇴역 그 검사들이 성명을 냈는데 2명의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 검사의 신분 보장을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뭐 검찰의 독립 등등등등 운운하면서 이게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횡포다. 오히려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 비위 검사잖아요. 비위 검사에 대해서 엄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공격을 빨리 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법치주의에 맞습니까? 그냥 그 검사들이 뭐 어떤 검사들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명박 정부 때 활동했던 그렇습니까? 검사들이라고 합니다. 아니 법에서는 검사 판사들에 네. 대해서 탄핵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예. 자 뭐 손중성 검사라든지 이영석 검사라 이 두 사람의 검사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예. 아무런 조치를 안 한 겁니다 검찰에서. 그러면 예를 들면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하거나 검찰이 감찰을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이러저러한 재판 과정에 있고 혐의가 있으면 우선은 직위해자를 하고 네. 철저하게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네. 혐의 있으면 징계를 하면 될 것이고 혐의가 없으면 다시 복귀시키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은 다 이렇게 해요. 근데 왜 검사만 예외? 그 왜 유독 검사만 예인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고 네. 실제로 다른 검사들의 사례는 또 이렇게 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검사 내부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적용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적용하지 말고 일관성이 있게 검찰 내부 직무집행 규정 같은 거 다 있을 것인데 네. 그거에 따라 철저하게 해라. 네. 이 요구를 계속 외면을 해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도 하고 검찰청이 진정도 내고 해도 아무런 액션을 하지 않으니 네. 할 수 있는 수단은 뭐냐? 탄핵. 검사는 직접 탄핵밖에 없는 것이죠. 손준성, 이정섭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특수관계라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그럴까요? 글쎄요, 그것까지. 특수관계적인 성격이 있어서 봐주기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도
기자들은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어떤 징계를 함에 있어서 그동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거나 네. 이제 검찰에 있을 때 사실은 당신과 가까운 사람에 대한 태도와 네. 당신을 반대했던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랐던 것을 우리 그때도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이원석 총장도 그렇고 보복이다. 검사 탄핵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이다. 앞으로 세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을 향한 수사 이런 게 더 세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죠. 자기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이 하는 게 이제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이다.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그러면 보복이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보복이었습니까? 그게 보복이 아니라면 우리도 보복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원칙대로 정의로운 검사라고 했으니까요. 공정과 상식 내걸고 대통령 되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처리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의원님께 이거 좀 여쭤볼게요. 앞서 제가 이제 벌써 이게 4번째 예컨대 하게 된다면 4번째 거부권 행사가 될 것 같고 특검까지 또 거부를 한다면 이게 계속 켜켜이 쌓이는 건데 상당한 무력감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국회 안에서 아니 뭐 법을 만들면 뭐 하냐 대통령이 건건이 다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제 임기 내내 만약에 이런 방식이라면 국회라는 역할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국회의장은 또 뭔가 또 가만히 계세요. 이제 국회의 권능이 이렇게까지 밀리는데 뭔가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이게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게 맞는 거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도 이제 재선 의원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여당 5년 하고 이제 야당 이제 3년 이제 하는 건데요. 네, 네. 해보니까 역시 여당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국회의 권위를 세우려면 네. 여당이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여주는 국회의 모습은 네. 실제로 여당이 아무것도 안 해요. 여당이 아무것도 안 여당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예를 들면 방송법만 해도 그래요. 네. 방송법은 잘들 아시겠지만 여야를 바꿔가면서 이 안을 계속 냈던 거예요. 맞아요. 그대로 공수가 네. 바뀌면서 그냥 내는 거예요. 네. 공격수들이. 예. 근데 물론 뭐 민주당 야 너네들이 집권했을 때 뭐 했냐? 아이 그래 뭐 우리 때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미안합니다. 네. 그럼 지금이라도 하자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는 방송 3법에 대해서 그러면 공영방송을 그래 정권이 그래 쥐락펴락 하지 말고 국민의 편으로 좀 돌려보내자. 네. 그 취지에 공감한다. 네. 그러면 어떤 입법적인 내용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논의를 안 해요. 논의를 안 하니까 결론이 안 나는 거죠.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예를 들면 공영방송의 관계자들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 네. 그리고 그걸 추진하고 있는 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아무런 논의를 안 한다고 해서 그러면 임기 끝날 때까지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냐. 어떤 국회 내에서 결론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주어진 법적 권한을 활용해서 네.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여당이 조금 더 진정성 있게 나섰다면 네. 구체적인 법문에 대해서 좀 조율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타협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뭐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협치가 사실 그렇죠. 서로 간에 예. 좀 타협 가능한 안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게 제일 좋다고 봐요. 예. 근데 그거를 한사코 거부하는 게 여당이거든요. 이게 정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일방 그러니까 주장만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당은 이제 용산 대통령실 눈치만 보고 있고 거기서 어떤 하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용산 하명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도 다 국민들한테 표 받아가지고 국회로 국민을 대표해서 가 계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석에서는 예. 이제 본인들도 답답하다 하죠. 아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럼요. 사석에서는 우리도 그럼요. 답답하. 아 그럼 말 좀 하지 왜 말 안 해요? 이제 시키면 내년 바로 총선이 있으니까 이제 총선 공천에 끝나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공천 받고 나서 네. 그 다음에 말하겠다. 그러니까 공천이 있으면 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총선으로부터 멀리 있으면 네. 조금 여지가 생기는데 총선이 바로 임박해 있기 때문에 여당은 더 운신의 폭이 없어지는 그렇군요. 느낌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요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엊그제 의총에서 3가지 국조 이제 요거 했지 않습니까? 되는 겁니까? 국정조사도 국회의장이 결심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이제 그렇죠. 이제 안을 올려서 이제 의결을 해야 예.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요.
근데 사실 국조 문제는 네. 예전에 그 문재인 정부 때도 국조를 여러 번 했는데 네. 그 여러 개 중에서 그래 꼭 국민들이 보시기에 요거는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했던 사례들이 많아요. 예전에 무슨 그 서울시 뭐 무슨 공무원 특별 채용 관련된 네, 국정조사 네. 한번 있었죠. 예. 그다음에 뭐 드루킹 뭐 이건 네. 특검까지 했으니까요. 특검까지 예. 이제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4개의 지금 국조를 올려놓은 것인데 4개 네. 중에서 그래 정쟁거리가 있다라는 것 제외하고 그러면 오송참사라든지 해병대 문제라든지 네. 적어도 이런 4가지 중에서 국민들 관심이 제일 높은 두 한 가지. 2가지, 1가지, 3가지 이 정도는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너무 여당이 다 원천 봉쇄하겠다. 네. 그거는 본인들한테도 정치적으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예. 아휴, 알겠습니다. 좀 답답한 국회 상황 좀 여쭤봤고요. 언론 문제 아니고도 사실은 정치적인 이슈도 좀 여쭤보고 싶으니까 또 조만간 다시 모셔서 예,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네.